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마지막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주제를 좀 궁금해하시고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 조성호 차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상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와 계좌 점검을 도와드릴 겁니다.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조성은 차장님이 직접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네, 또다시 마주친 헝다. 안 그래도 오늘 그 2부 시작하면서 헝다 얘기를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다들 많이 좀 잊고 네.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이제 피로감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스케줄을 쫙 보니까 아, 오늘 헝다 돈 내는 날이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백억 정도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규모가 큰 이자 지급일이기 때문에 일단 1,700억을 오늘 일단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헝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거 뭐 차트 보고 뭐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전 자료 화면성으로 띄워놓는 거고 뭐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10분의 1 토막 이하가 됐는데 오늘 그 한 달 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달러채 이자 1,700억의 오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납부가 되면은 또다시 헝다는 또 이제 미봉책으로 또 이제 급한 불을 끄면서 갈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사실 미국 연준의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3달 전만 하더라도 헝다 이슈로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미국 연준에서도 뭐 헝다 디폴트 이슈는 사실 그들만의 문제로 애써 이제 애둘러서 의미를 축소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헝다의 디폴트는 미국에도 분명히 위협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 좀 미국에도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우려감을 분명히 좀 상기시켜주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헝다를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단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동안에는 뭐 이제 그 오너가 뭐 자기 이제 전용 제트기 또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느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전용 제트기를 뭐 매각했다든지. 뭐 계열사의 이제 지분을 뭐 매각했다 해서 뭐 얼마를 확보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도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저는 사실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한 중립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해결은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연준의 이 스탠스의 변화가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헝다 이슈가 그때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일정에서 내면 뭐 급한 불 끄고 내면 급한 불 끄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에 이제 그마저도 안 됐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생각보다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좀 연준에서 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헝다 부분에서 제가 이자 일정 중에서 조금 이제 규모가 크다,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 아마 다들 잊고 계셨을걸요. 대부분이 아마 헝다 스케줄을요. 그래서 오늘 좀 헝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부담을 갖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강보합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어제 코스피는 일단 빨간불을 켰는데 상승 종목이 뭐 하락 종목의 거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볼까요? 근데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수 레벨 자체가 1000포인트 위에서는 지금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내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안쪽에서 좀 풀자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제 체감 지수는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종목 쪽에선 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이나 지수의 이제 레벨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아무리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도 우리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이유를 사실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헝다 부분 때문에 어제 그제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시각인 거지. 뚜렷하게 어떻기 때문에 미국은 가는데 우리가 못 간다. 사실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좋죠. 왜 알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우리가 가설로 세우고서 우리 시장이 못 가는 이유를 뭐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는 그러니까 지수 레벨 자체는 3천 전후에서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늘 뭐 헝다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또 뭐 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미국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간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8%로 또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조정을 받고 어제 테슬라는 무려 2자릿수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1%대로 급락. 근데 이제 요런 건 또 떠안을까봐 이제 이런 게 걱정인 거죠.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도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반영을 못하는 대신에 저는 이 악재도 뭐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고 좀 보긴 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장이 뭐 빠지고 미국의 물가지수 이것보다는 오늘은 좀 헝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아침에 뭐 미국 뭐 뉴욕 증시 어떤 뭐 결과를 뭐 어느 정도 좀 받아내고서 뭐 그러고 나서 뭐 장 초반엔 좀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헝다 이슈를 통한 10시 반 이후에 이제 중화권 증시 쪽에 대한 영향이 오늘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지수 관련한 대형주 부분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뭐 헝다 이슈가 뭐 무난하게 넘어가고 또 이제 미국에서 뭐 어쨌건 좀 하락분이 있는데 요것마저도 우리 시장이 뭐 오른 건 없지만 빠지지도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럼 이제 헝다 이슈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 방향을 잡을 것인데 지금처럼 업종이나 종목별 장세를 더 심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답답해하셨던 대형주군이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좀 시나리오를 좀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종목에 대한 포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7-482, 027-482로 오늘도 전화 주시면은 조성은 차장님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샵 2034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속보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번 주 유럽 의약청에 승인 인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 새벽반 채팅방에서도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강하나 애널리스트가 2022년에는 제약바이오주 강하나라는 본인의 이제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리포트를 썼는데 그것도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약바이오주가 너무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떠한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오히려 이제 어두운 터널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요. 제가 별로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조금 수익이 도움이 될 만하다면 제약바이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두고 있는 포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게 이제 유별난 녀석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의 멘탈과 이제 그런 걸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어떤 다른 종목보다도 이제 다른 시각에서 조금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요 말씀을 이제 두 개의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인데 뭐 이제 간밤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레키노나주가 이제 승인될 것이다. 이제 좋아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머크, 화이자 이제 2개나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어떤 이제 종식이라는 걸 우리가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는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미국 FDA라는 이 정말 이 철저한 기득권이 굉장히 자국의 어떤 그런 이 기업 위주로 사실 먼저 승인을 내주고 사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승인이 막 안 나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셀트리온도 다소 좀 억울한 측면은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진작에 승인 내줄 만도 한데 근데 이제 이제서야 뭐 났으니 그나마 뭐 하나의 어떤 단추는 해결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제가 이제 왜 예로 들어 드리냐면 일단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어떤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제 무엇으로 갈까? 그럼 레킨 로나주가 가지고 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던 그런 이들 녀석들의 본연의 모멘텀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애널리스트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더 이상 큰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자체 이제 신약 그렇죠. 파이프라인을 예,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2022년을 주목해야 그러니까 된다. 어떻게 네. 보면 제약바이오주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 국면에서는 대충 뭐 신약 개발 한 대더라, 뭐 치료제 한 대더라 하면 그냥 우후죽순 올라갔다면 네. 이제는 정말로 이거는 진검승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잘 철저하게 골라내가지고 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쉬운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또 이제 노바백스에 대한 허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꿈틀대지만 이미 이걸 다 이제 누렸잖아요. 누리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4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령 노바백스가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멘텀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딱 하나의 팁만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세요. 정말로 끝까지 후벼 파서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끝장을 보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있을 때 그것만 딱 그냥 예를 들면 이거 곡간만 빼먹자고 치고 들어가서 적정한 수익만 보고 나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래 오늘 번외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걸로. 제약바이오에서요? 예. 어떤 종목이에요? 제가 네오 이뮤텍이라는 종목 요즘 되게 참 이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어제 좀 빠졌던데요. 예, 그러니까 빠져서 네. 갖고 온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못 갖고 오지요. 네. 그러니까 어제 빠지길래 아유 그래 그 내일 한번 그래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도 됐는데 자 네오 이뮤텍이 이제 이놈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라고 하는 뭐 로시오나 뭐 머크 뭐 노바티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무려 5개 프로그램에서 20개의 임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오늘부터 미국에서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이번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15일에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기업 설명을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면역 항암 학회에서 3가지 건의 임상 결과를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15일 날 바로 기업 설명회가 따라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스케줄 매매로 봤을 때는 요번에 뭔가 조금 기대할 만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학회 이후에 바로 IR을 따라붙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스케줄 매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줄 네.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미국에서 면역 항암 학회가 있고 네오 이뮤텍을 포함해서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네오 이뮤텍 쪽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학회가 끝난 바로 기업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녀석들이 뭔가 하나 정도 갖고 나가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음봉이 떨어지니까 요 정도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네오 이뮤텍을 번외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요거 스케줄 매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주 한으로만 접근하신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매매에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켜만 보시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 난 그래도 매매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들이대 보시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뭐 요 회사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T세포 증폭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항암 일종의 그 항암 세포예요. 이걸 증폭하는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 손절가를 좀 이제 뭐 간략하게 설정을 해드리자면 요건 이제 제약바이오니까 제가 일반적인 가격 범주를 좀 벗어나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20% 잡을 거고요. 하단은 5% 잡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손절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단은 마이너스 10%인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왔던 종목보다는 훨씬 레인지가 넓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특유의 변동성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을 네. 이제 우리가 소화해내기 좀 어렵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면역 항암학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기업 설명회 요 스케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네오 이뮤텍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틀 이제 조정을 좀 받아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졌기 때문에 네오 이뮤텍은 오늘 좀 번외 종목으로 일단 네.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제가 좀 제약바이오 쪽을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요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선봉의 어떤 역할로서 한번 좀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 학회와 관련된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오 이뮨텍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